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6편 대공황과 공시제도, 그 중에서 5화 6편의 본론이죠. 공시제도, 자본시장 투명화의 요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증권시장이 카지노 같은 거 아니냐? 잘 걸으면 돈 벌고 잘못 걸으면 돈 잃는 거. 결국 카지노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일견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잘못 걸으면 돈 잃는 거는 둘 다 똑같지만 카지노는요, 도박자 간에 자기가 낸 돈을 분배하는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썸이 됩니다. 참가자들 돈을 다 합치면 언제나 마이너스가 되죠. 왜? 딜러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 반면 증권시장은 어떻게 돼요? 자금이 기업 활동에 들어가서 재생산하기 때문에 잘 고르면은 참가자들 전원의 합이 플러스 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도박시장에서는 손님이 계속 바뀌고 딜러는 그대로 있죠. 근데 증권시장에서는 종목이 바뀌죠. 상장 폐지 같은 걸로요. 대공황 때 증권시장이라는 거는 카지노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레몬 시장이었기 때문에. 레몬 시장이 뭐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결국 판매자는 재화의 품질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걸 레몬 시장이라는데요.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미국 서구에서의 레몬이란 게 뭐냐면 불량 자동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레몬 시장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고 자동차 시장이 해당이 되죠. 레몬 시장이 되면은 시장이 붕괴됩니다. 어떻게 붕괴되나요? 구매자는 불량품일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좋은 상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 안 나와요. 즉, 시장에는 불량 재화, 레몬만 유통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시장에는 아무도 안 가게 되죠. 시장 전체가 붕괴합니다. 대공황의 증권시장은 레몬 시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회계 정보 생성을 경영자가 알아서 했고 외부 회계감사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경영자는 많은 걸 알고 있죠. 투자자는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경영자들, 즉 내부자들이 거래가 일어나고 내부자들이 먹는 레몬 시장이었습니다. 복마전인 뉴욕 증권거래소였는데 복마전이라는 단어는요, 수호전에 나오는 전각 이름입니다. 복마전. 이 전각에서 마귀가 있었어요. 음모나 나쁜 짓들이 끊임없이 꾸며지는 장소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각종 시세 조정이 만연되고 정보도 불투명하고 가짜 재무제표, 내부자 거래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제가 AI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내부자 거래로 패닉된 주식시장. 민주화 운동권 학생들한테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증권시장의 존재가 효율적인 자금 배분에 있다. 즉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증권시장은 사회 전체의 가치를 제공한다. 좋은 기업한테는 돈이 들어가고 나쁜 기업한테는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나쁜 기업은 망하는 거죠. 물론 나쁜 기업 고른 사람도 같이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러한 난장판을 투명시장으로 만든 게 누구냐? 바로 FDR입니다.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는 걸 설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SEC의 초대 위원장에 조셉 케네디라는 분을 갖다 발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이 다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 SEC의 신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을 출범했습니다. 이 SEC는 우리나라의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친 것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가 뭐 하는 데냐? 증권시장을 규제합니다. 이렇게 증권시장을 규제해서 증권 발행도 규제하고 중개인, 투자자문업체도 감독하고, 두 번째는요, 회계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즉 기업의 공시 의무를 관리하고요, 회계 기준, 감사 기준들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 이슈, SEC 이사장에 조셉 케네디를 임명을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 투기 경험이 있는 인물을 감독자로 임명한 겁니다. 비판하는 측이 뭐라 그러냐? 늑대를 양우리 지키는 자로 앉혔다. 그러니까요, FDR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증권시장의 속임수를 가장 잘하는 자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 Set a thief to catch a thief.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조셉 케네디가 누구길래
대단한 분이에요. 누구의 아버지냐?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시고요. 원래 증권 중개업자였고요. 영화 산업도 투자했고 보스턴의 금융 실업가였습니다. 보스턴 재벌이었어요. 그리고 FDR을 계속 도와줬습니다. 선거 때도 자금을 많이 내고. 근데 이분 소문, 나쁜 소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금주법 시대에 밀주 유통했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주식 투기 했다. 이건 소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늑대를 안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20대의 존 F 케네디입니다. 하버드대 재학 중인 케네디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요. 이 케네디 가문과 하버드 대학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정치대학원 이름이 뭐예요? 케네디 스쿨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한 게 하버드 대학과 케네디 가문입니다. FDR은 법적 근거를 두 가지 마련합니다. 하나는 증권법, 또 하나는 증권거래법입니다. 증권법에서는 발행시장을 규제하고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유통시장을 규제합니다. 증권법에서는요, 신규 발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증권거래법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그런 법입니다. 두 가지 법의 규제 범위를 다시 보시면요. 증권법은 발행시장, 그리고 증권거래법은 유통시장입니다. 발행시장이 뭐예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시장이죠. 즉 발행자와 최초 투자자의 관계죠. 증권거래법은 뭐냐? 투자자와 투자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증권법에서는 투자 설명서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정기 수시 공시 그리고 내부자 거래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뒤에 가서 정기 수시 공시를 보겠습니다. 증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있고요. 채권이 있고 파생증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아시다시피 회사채, 국채, 지방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파생증권은 옵션 선물 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에는 한국거래소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채권, 파생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해외는 뭐가 있느냐? 아주 유명한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상하이, 유로넥스트, 일본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SEC가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했느냐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재무회계 3계명입니다. 1계명. 경영자는 규칙을 토대로 정확하게 결산서를 작성해라. 2계명.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는지 감사를 받아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감사받은 결산서를 투자자에게 공개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계 기준의 이슈고요. 두 번째가 공인회계사 제도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제도입니다. 여기선 공시제도 먼저 보겠습니다. 회계 실무의 근거 억조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재무회계 실무입니다. SEC 이전의 재무회계 실무는 어떻게 돌아갔느냐? 회계 기준이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 강제가 없었어요. 회계 감사요? 이런 건 법적으로 의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시요? 이거는 자발적 공개였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SEC가 공시에 대해서 규칙을 내놓습니다. 먼저 공시란 게 무슨 뜻이냐? 기업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지배구조,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 투자자와 시장에 공개하는 것. 즉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규칙을 공시제도라 그러죠. 의무화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 보고를 할 경우는 페널티를 받는다. 왜 이런 걸 했어요? 레몬 시장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공시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공시, 수시공시, 자율공시가 있는데요. 이제 정기공시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겁니다. 사업보고서 안에는 재무제표도 들어있고 회사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업보고서입니다. 미국은 폼 FK라고 부릅니다. 폼 10Q. 우리는요 똑같은 거를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수시공시는 언제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특히 합병, 분할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율공시는 저희가 알아서 ESG 보고서나 경영전략 발표 이런 것들입니다. 공시가 정보 공개의 혁신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SEC 이전에 제일 꼭 맞는 사람은 협의의 투자자입니다. 즉 채권자, 주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잠재적 투자자, 투자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SEC 공시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한 변혁입니다. 한미 공시보고서 비교를 하면요. 미국의 폼 FK는
SEC가 감독이고요. 한국의 사업보고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사업보고서의 주관 기관입니다. 제출 의무와 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웹사이트 명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려면 에드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미국 거는요. 우리나라 거는 나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구경해 볼까요? 에드가는 이렇게 SECGOV 에드가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공시 홈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다트 FSS ORKR. FFS는 금감원의 약자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저 뒤에 8편 내지 9편에 가서 제가 자세히 공시 보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대 위원장 조셉 케네디의 증권시장 투명화 방안은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은요 6-6화 CPA 드디어 기업 재무의 공공감시자로 등장합니다.